회색 구름이 도시를 덮은 어느 가을날, 최은옥은 허름한 카키색 면바지와 낡은 니트 스웨터를 입고 평소 즐겨 입던 옷들 중에서도 가장 편안한 차림을 골랐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지만 은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삶의 지혜가 더 깊게 새겨져 있었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 하나는 꼿꼿했습니다. 오늘은 깜짝 방문이니까 편하게 가는 게 좋겠어. 은옥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한 서랍을 지나쳐 단순한 진주 귀걸이 하나만 귀에 꽂았습니다. 백만장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은옥에게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아 모양이 약간 틀어진 구두를 꺼내 신으며 은옥은 미소 지었어요. 일부러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딸 집에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명품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것이 때론 부담스러웠거든요. 오늘만큼은 그냥 엄마로만 보였으면 좋겠다. 낡은 가죽 가방에 작은 선물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은옥은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였지만 은옥은 자신의 소박한 모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눌러봤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죠. 아직 회사에서 안 돌아왔나 보네. 은옥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깜짝 방문을 하려다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손목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반, 딸이 퇴근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어머, 거기 계신 분?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려한 명품 옷차림의 40 중반 여성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은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하러 오셨어요? 저기 6호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은옥은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가정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 딸이 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직 퇴근 전인가 봐요. 옆집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우리 집도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데 한두 시간만 도와주시면 살해할게요. 가구 좀 옮기고 청소 좀 해야 하는데. 은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달랐지만 딸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날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럼요, 시간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은옥은 가방을 들고 옆집 여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아파트 실내는 번쩍이는 대리석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옥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옆집 여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거실 중앙에 서서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창문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주방 바닥도요. 아, 제 이름은 박미정이에요. 박미정은 은옥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이름은 묻지 않았죠. 은옥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청소도구가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저쪽 다용도실에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박미정의 말투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옥은 묵묵히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대기업의 회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다루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되어 창문을 닫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국이 다 남잖아요. 물걸레로 창문을 닦던 중 갑자기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은옥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더니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쭉쭉 닦아야지. 정말 처음 하시는 것 같네요. 은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안일은 항상 가정부가 해왔기에 창문 닦는 법도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박미정의 태도가 점점 더 무례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이 박스들도 옮겨주세요. 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박미정은 서재 한쪽에 쌓인 책 박스들을 가리켰어요. 은옥은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무거운 책 박스를 나르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식사하셨어요? 제가 점심 남은 거 있는데. 박미정은 부엌으로 가더니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이 아닌 부엌 한쪽 작은 공간에 음식을 놓았어요. 드시고 싶으면 여기서 드세요. 거실에는 들어가지 말고요. 은옥은 음식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며 계속해서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은옥의 옷은 땀으로 젖었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마지막 박스를 옮기던 중 갑자기 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내 귀걸이. 어디 갔지? 박미정은 갑자기 침실로 뛰어들어가 서랍과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은옥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 귀걸이 보셨어요? 명품 다이아몬드 귀걸이인데.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박미정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요? 아까까지 화장대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말을 하면서도 박미정의 시선은 은옥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옥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깨달았어요. 혹시 어르신이 가져가신 건 아니죠? 순간 은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다니. 뭐라고요? 은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그냥 귀걸이가 비싼 거라서요. 혹시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미정은 민망한 듯 웃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옥의 대답도 듣지 않고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요. 은옥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귀걸이가 없어졌다고요.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은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 귀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박미정이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은옥은 신발을 신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 말을 남기고 은옥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누군가를 그토록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옥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며 은옥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사흘 후 백화점 건물 17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미정의 남편 김준호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어요. 오늘 회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소집된 겁니까? 김준호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아닌 세련된 정장 차림의 최은옥이었어요. 최 회장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흘 전 자신의 아내가 가정부 취급하며 도둑 누명까지 씌운 바로 그 여성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고객 응대 교육이 부족한 것 같네요. 가족도 회사의 얼굴이니까요. 은옥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김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준호는 최은옥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최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은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최근에는 해외 시장 개척의 공로로 부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능력만큼 중요한 자질입니다. 당신 가족의 행동이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은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우리 회사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할 예정이에요. 당신의 해외 발령도 검토 중입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외 발령은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어요. 열심히 일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나를 가정부로 착각했을 때, 그리고 도둑 누명을 씌웠을 때 내게 기회를 주었나요? 김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그날 밤 김준호는 모든 상황을 박미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웠던 그 허름한 노파가 알고 보니 남편 회사의 회장이었다니. 어떻게, 내가 어쩌면 좋아. 박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해봐. 김준호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박미정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가정부로 착각해 청소를 시키고 음식 남은 것을 던지듯 주고 심지어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며 도둑 누명까지 씌운 일까지.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알아? 이제 우리 가족 미래가 그분 손에 달렸다고. 다음 날 아침 박미정은 손수 정성스럽게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은옥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고 김준호의 해외 발령 소식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의 작은 지사로. 사실상의 좌천이었어요. 김준호의 동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이런 인사 발령이. 친한 동료가 물었어요. 김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그날 저녁 박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최은옥을 찾아가 사과하기로요.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해도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박미정은 최은옥의 자택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한 저택 앞에서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경비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말하자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박미정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미정은 거대한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옥이 아닌 그녀의 딸 최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곧 내려오실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먼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박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들었을 텐데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날 어머니는 제게 깜짝 방문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없었고 옆집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죠. 박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고 존중하며 사셨어요. 그런 분이 단지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옥이 우아한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박미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얕봤습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옥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정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는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은옥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박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더 큰 벌을 내리려는 건가 싶었어요. 당신의 남편은 아프리카로 발령받았다고 들었어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박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 달에 떠납니다. 은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죠. 박미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은옥이 남편의 인사 발령을 취소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인권 존중 캠페인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죠. 당신이 앞장서서 이 캠페인을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박미정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용서였는데 은옥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요? 은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캠페인 성과에 달려 있어요.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박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작은 모임들을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웃들도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는
인권 존중 캠페인 첫 행사로 북적였습니다. 박미정은 입구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쪽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안쪽에서는 최은옥과 수진이 조용히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수진이 감탄했어요. 은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박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은옥을 가정부로 오해했던 일, 도둑 누명을 씌웠던 일, 그리고 깨달은 교훈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은옥이 앞으로 나와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 박미정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김준호의 아프리카 발령이 취소되고 본사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죠. 박미정의 변화는 아파트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 존중 캠페인은 단지 내 입주자들에게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최수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미정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날 오후 은옥은 딸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어요. 로비에서 그녀를 알아본 주민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서 박미정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옥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은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박미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단지 내 문화 행사가 있는데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의 대화를 지켜보던 수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정말 놀랍네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은옥은 딸의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한 거야. 박미정 씨는 그 기회를 잡은 거지. 수진의 집 거실에 앉은 은옥은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박미정의 모습까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였다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은옥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복수는 쉬워.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진짜 힘이란다. 1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최은옥은 손녀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곳곳에는 서로 존중하는 우리 마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입주자 대표가 된 박미정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이곳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할머니, 저기 미정 이모 있어요. 수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박미정이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옥과 수아를 발견하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산책 나오셨네요. 박미정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은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단지가 많이 변했네요. 박미정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이죠. 은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박미정은 다른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 미정 이모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고마워해요?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